저의 최근 방송 목표는 이분보다 방송을 오래 하는 겁니다. 무려 저 이전 진행자 4명을 갈아치운. 아주 그만하세요, 이제. 뭐. 악마의 변호사. 뭘 악마? 왜? 자기는 살아남으면서 진행자만 4명 갈아치운 악마의 변호사. 불멸의 네. 게스트. 가늘고 길게. 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이템을 꼭 뽑을 때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보낼 수 있을까? 저를 아이템으로 보내려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만. 아니, 무슨 게임도 아니고 갑자기 아이템으로 저를 보내요.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그게 이제,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유승준 씨가 소를 제기했잖아요. 네. 입국 허가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패소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그렇죠. 네, 1심에서 패소했는데 요 아이템은 말 한 번 잘못하면 훅 갈 수 있거든요. 아, 이게 그런 네. 아이템이에요? 조심해야겠네,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를 요걸로 보내자. 살살살 유도해가지고. 뭐지? 아침부터 왜 이게 시험 받는 분위기로 이게 방송을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게다가 말이죠. 지난 방송 한 번 나왔는데. 아니, 그거는. 검색어 1위. 그러고 보니까 참 허위사실 유포하셨더만. 제가 언제 대기실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아니, 대기실에서 만세 안 부르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필 때 만세. 자, 어쨌든 악마의 변호사. 이 사람보다는 오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불러일으키는. 이 사안.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처음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재입국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무슨 법을 어떻게 어겨서 애초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 이제 원래는 외국에서 공연을 하고 들어오겠다라면서 병역 입영 통지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잠깐 밖에 나갔다고 하고 특별히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유승준 씨를. 이 사람이 연예인이고 공개적으로 군대 간다고 했는데 예. 설마 안 들어가겠냐? 그래서 약간 이제 병무청에서도 조금 느슨했던 거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적법상 이거는 병역을 이탈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해서 영원히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어떤 법률을 어긴 겁니까? 그 국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적법상. 예,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국적법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될 수 있다. 뭐 나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뭐 한국인이다. 이런 걸 정해놨는데 그중에 보면 이중국적이 나와요. 네. 이중국적이 뭐 외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주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피를 더 중시해서 부모가 누구냐를 더 중요시하는데 속지속인주의. 예, 그렇죠. 예. 재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아시는군요. 저도 예. 이러다 나는 법조인이 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 뭐 가시는 것도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미국 국적이기도 하고 한국 국적이었는데 병역을 이제 이탈하려고 외국에 도망갔다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박탈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됐고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외국인도 그렇죠. 비자 받아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자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한 겁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일종의 테러범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익 테러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질서를 뭐 문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유를 든 겁니다. 근데 출입국관리법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다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게 괘씸죄 아니냐라고 국민정서법.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공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유승준 씨가 들어와서 해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뭐냐.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판가름을 하는 건데 병무청도 그렇고 출입국관리소도 그렇고 유명인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해병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국가와 했던 약속을 안 지켰던 거잖아요. 나 들어오겠다 해놓고 그런 사람을 국가를 속였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흐지부지 돼버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국가의 그 권위가 안 선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죠.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뭐 그게 국방의 의무인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어요. 그 국방의 의무의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해외사를 겪은 적이 있는데 90년대 육로로 이스라엘 간 적이 있습니다. 워낙 엄격한데죠 거기는. 그렇죠. 시나이 반도 거쳐서 막 어렵게 갔는데 근데 저하고 같이 왔던 같이 버스에서 만나서 버스를 타고 그 반도를 지나서 국경을 통과하라고 했던 영국
친구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영국 국적이지만 이름이 유태식이라서 구분하는데 왜 못 들어오냐. 그 당시에 중동 국가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태인 청년들한테 이제 입영 통지서가 온 그렇죠. 거죠. 우리로 치면은. 국적은 달라도 유태인님이 와서 입대하라고 하는. 근데 안 간 거예요. 국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입국을 안 시키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그런 비슷한 경우 있어요. 미국에 연수가 있는데 예. 러시아에서 왔던 친구가 갑자기 가방을 싸서 이스라엘로 가더라고요. 자기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거 입영 통지서 받았기 때문에 난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럴 때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올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은 못 온다. 유태인이 아니다. 비슷한 얘기인 거죠. 유승준 그렇죠. 씨. 유승준 씨가 아니라 이제 병무청에서는 아예 외국인이니까 스티브 유다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그런데 하죠. 이해 가면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년은 거의 살인죄하고 맞먹는 정도의 중한 처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안 된다는 거죠. 네. 또 이게 과연 적당한 정도의 처벌인가. 또 하나는 형평에는 맞는가. 그러니까 그 소위 국적 취득으로 회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건데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이 입는 본인 제약받는 권리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네. 공소시효와 관련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 13년 동안 그렇게 외국에 있었으면 이미 처벌받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죠. 보통 살인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다른 죄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지나면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근데 공소시효에 예외가 있죠. 외국에 도망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외국에 도망가서 편히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근데 공소시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간을 그렇게 그렇죠. 벌을 받은 걸로 봐야 하느냐. 거기서 또 문제가 뭐 스티브 유 씨가 외국에 나서 고통받거나 아니면 정말로 생활을 못했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중국이나 홍콩 등에서 연예인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한국에서 돌아와서 연예 활동을 제한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외국인으로 방문 비자도 안 준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거.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터뷰를 했다.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예능 프로 같은 데는 못하겠지만 화제의 인물이 될 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외국인으로서도 어떤 인터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뉴스에서라도 다뤄질 수가 있고 연예 뉴스 같은 데 다뤄질 수가 있고 그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이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점점 확대 재상태는 되다 보면 잊어먹을 수 있고. 원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범 케이스 아니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공직자 자제들은 어쩜 그렇게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많냐. 고위공직자 자제들은. 정당에 보면 너무 많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으면 아들들은 다 해외에 있는데 이 나라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문제 생기면. 그런 거에 비하자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교통범칙금 누가 딱지를 뗍니다. 근데 내가 딱지 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왜 쟤는 안 떼고 나는 떼느냐. 이거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법 원칙이에요. 내가 걸렸다고 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안전한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제가 이제 총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말은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연예인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요.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려니. 근데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고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은 오히려 대중들의 용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중들이라고 통칭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분들이 보통은 이제 군대 갈 나이 연령대에 남성이 비중이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크게 두 가지 절대 건드려서 안 될 금계 영역을 꼽는다면 하나가 국방이고 두 번째가 교육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에 관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의미의 평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된 사안 중에 하나다 이게. 물론 이 목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예를 들었듯이 국방은 사실은 국가가 개인에게 생명을 포함해서 한 2년간 저당 잡는 대단한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함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안은 양지열 변호사님 보낼 수 있는 사안이 너무 안전하게 피해가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오늘은 살아남은 거예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